자, 해보자, 일단. 되는 데까지. 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124페이지. 감가상각이고요. 아, 실제로는 여러분 123페이지 펴놓고 123페이지 회차 적어드릴게요. 123페이지 가시고 밑줄은 복습차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밑줄 그날 쳤었잖아요. 근데 다음날 치고 복습하는 의미로 그죠? 그렇게 해볼게 한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그날 쳤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 건 내일 밑줄 칠 겁니다. 1교시 때. 자, 네모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고요. 별표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은 회계하고 세법 쪽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알죠? 거의 1순위에 1순위. 모든 동네에서 중요해요. 회계, 세법 관련 감가상각은요. 자, 회차 적어드리면 자, 97회 10. 얘는 실기에서 나오는데 실기는 다른 동네에서 적어드릴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다음에 99회 6-4. 그 다음에 100회 8. 그 다음에 103회 9. 그 다음에 104회 9. 특히 감가상각은 계산 문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계산을 못하면 못 풀게 출제합니다. 감가상각. 워낙 중요하니까. 다 적으셨죠?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은요. 아까 했었지만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지같이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내용연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용연수. 자, 근데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하실 때 눈살이 찌푸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만약에 우리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5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기계장치를 5년 사용할 것 같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5년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고 5년보다 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문이 별로 없으면 내용연수는 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내용연수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요. 물리적 내용연수다라고 하지 않아요. 경제적 내용연수다라고 해요. 경제적 내용연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추정했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기계장치를 5년 동안 돌리면 기계장치가 제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안겨주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5년 동안 사용해서 얘가 5년 동안 수익을 안겨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다라는 게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내용연수다라고 해요. 제품을 5년 동안 팔아가지고 5년 동안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것 같은 기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지 같죠? 아무튼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물리적 내용연수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그냥 가치가 5년 동안 꽂아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해 줄 것 같다라고 회사가 추정하는 거예요. 알죠? 빨리 회계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항상 관련 비용은 관련 수익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수익을 안겨줄 것 같으면 수익은 5년 동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된 비용도 5년 동안 잡아야 된다라는 회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수익을 안겨줄 것 같으니까 5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라라는 거예요. 한 방에 비용 잡지 말고. 알죠? 그건데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필요한 게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취득 원가는 이미 너무 했어. 많이 했어요.
쉬다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내용연수는 예상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예상되는 기간이고 혹시 여러분 잔존이라고 잔존 가치가 뭘까? 잔존 가치. 남아있는 것의 가치예요. 한마디로 기계장치가 5년 사용할 것 같대요. 그러면 기계장치 나중에 5년 동안 사용 다 하면 못 팔아요? 고물상 같은 데 팔아도 건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잔존 가치가 뭐냐면 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다 사용하고 나가지고 외부에 처분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회사가 추정하래요. 알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기계장치 5년 동안 다 사용하고 외부에 판다면 2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2만 원이 잔존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종료. 사용기간이 끝난 거죠? 끝나고도 외부에 처분을 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지금은 감가상각비의 제대로 된 계산 방법 이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인데 가급적 요 두 개는 꼭 외우시는 거 권장. 물론 세 개지만 정확하게 이제 정액법하고 정률법은요 현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 여유가 되신다면 연수합계법 암기 반드시 외우셔야 돼. 반드시.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정액법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정액제 요금 들어보셨죠? 정액제 요금. 거기에 요금을 매달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금, 정해진 요금,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 감가상각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액법. 자, 정액법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정액법 공식 외우셔야 돼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뺍니다. 이거 외우셔야 반드시. 알죠? 왜냐면 시험에 낚시를 던져 주거든요. 쓸모없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안 외우시면 낚이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를 어떻게 하면 내용, 연수로 나눠요. 자, 한번 사례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 EX. 예를 들면 회사가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를요. 언제 샀냐면 2024년 1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그렇죠? 1월 1일 100원에 취득. 100원. 그렇죠? 100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했고 3년. 그러니까 3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고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원이라고 했고 10원. 10원? 알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해요. 3년 동안. 내용연수 3년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지만 감가상각은 원칙이 12월 31일 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4년 12월 30일 한 번 하고 2025년 12월 30일 한 번 하고 2026년 12월 30일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24년 12월 31일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테이블 해봐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 100원이죠, 100원. 여기 100원, 100원. 취득원가 100원? 100원이고. 그 다음 잔존가치 얼마? 10원. 빼요. 그리고 내용연수 3년이잖아요. 나눠요. 이렇게 하면 아마 30원일 거야, 30원. 30원. 요 짓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30원. 2026년도 12월 30일에도 똑같이 30원. 이렇게 30원씩 3번 상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액법은 여러분들이 잘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30원씩 3번 상각하면 90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100원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내용연수가 끝나고도 10원은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장부상에 10원은 3년 동안 감가상각 다 하고도 10원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 10원 남겨서 1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총 감가상각할 건 여기. 총 감가상각할 금액이 90원이에요. 왜? 10원은 무조건 남겨놔. 3년 동안 다 사용해도 100원 중에서 10원은 남겨놔야 돼요. 그럼 3년 동안 까야 될 금액 9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있죠. 90원. 얘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해요. 어떠한 방법이든 네, 무조건 3년 동안 90원 다 까요. 100원을 다 까는 게 아니라 90원만 깝니다. 장부상에 10원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진 않죠, 정익법? 이제 마음이 급해요. 혹시나 늦게 끝날까봐. 자, 다들 정률법인데요. 자, 정률법은 조심하실 게 빼는 게 달라요. 둘 다 출발점은 취득원가입니다. 근데 정률법은 뭘 빼냐면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막 잔존가치 던져줍니다. 정률법에다가. 그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정률법에서는. 조심해야 돼. 정액법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던져줄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자, 그리고 상각률 있죠? 요 정률법이 이 상각률이 정률이에요. 정해진 율. 정률법이거든요. 요거를 문제에서 줘요. 맞죠? 문제에서 주어짐. 근데 이거는 사람이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맞죠? 사람이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엑셀이나 컴퓨터. 우리는 시험에선 계산 문제를 풀려면 줘야 돼요. 반드시.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입니다요. 올바른 숫자 아닙니다. 가정하기를 0.5라고 할게요. 0.5. 그렇죠? 상각률은 0.5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률법은요. 자, 2024년 12월 31일 있죠? 12월 31일 날 일단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죠. 그럼 첫 해연도니까 취득원가는 요 사례에서 100원이잖아요. 근데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니까 감가상각비가 쌓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정률법은 0이에요. 빼기 0. 여기에다가 무조건 상각률 곱하는 거예요. 0.5. 지금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2024년도에 감가상각할 금액이 50원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1일 날 그럼 취득원가 여전히 100원이죠. 근데 이제 감가상각이 얼마 쌓였어요? 그렇죠. 여기 50원 쌓였죠. 50원. 그죠? 그래서 50원을 뺍니다. 여기에 다시 또 0.5를 곱하는 거예요. 정률. 되세요? 이렇게 하면 25원이 나올 거예요. 25원. 자, 두 번째는 이제 25원. 자,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에는 취득원가 100원이죠.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가 얼마 쌓였어요? 그렇죠. 75원이라고 하셔야 돼. 왜냐면 여기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란 말이야. 누적액. 그렇죠. 누적액이니까 네, 총 75원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0.5를 곱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12.5원 정도 나올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총 3년 동안 90원 까게 돼 있어요. 상각률이 올바른 숫자 아니거든요. 제가 한 거. 알죠? 그래서 정률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장난을 말문제로 치냐면 이렇게 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장난치냐 말문제로.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렇죠? 앞쪽은 맞고 뒤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구를 잘 보셔야 돼. 시험에 잘 났거든요, 시험에서. 아셨죠? 이거. 그리고 정렬법은 초창기에는 빼는 게 없죠. 내용연수 첫 해에는 빼는 게 없어요. 빼는 게 없으니까 감가상각비가 커요. 첫 해 연도에는. 그랬다가 누적이 커지잖아요. 빼는 게.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되셨죠? 원래 연수학회법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니까 지금 가실 채비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죠? 나 빨리 가야 되는데도 지금 할 거니 이렇게. 그래서 연수학회법은 내일 할게. 내. 자, 숙제 내고 마칠게요. 숙제는 내야죠, 여러분.